안녕하세요. 오늘도 과몰이 최작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나는 솔로를 남편이랑 같이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자이다 보니 남성의 시각이 궁금해서이기도 하고 또 같이 보면서 의문이 들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놀라기도 하고 스스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영자와 광수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보다가 그랬습니다. 영자와 광수의 데이트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데이트였습니다. 어떻게든 광수와 거리를 두려는 영자와 어떻게든 그 거리를 다시 좁히려는 광수의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으니까요. 영자는 오전에 광수에게 무섭다, 부담스럽다, 이성적인 호감인지 모르겠다, 너무 무겁다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광수의 태도에 변함이 없자 영자는 식사 도중에 작심한 듯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까 인터뷰에서 오늘은 광수님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말이죠. 그러자 광수는 영자의 말에 먹던 게 얹힌 듯 진짜 사례까지 들립니다. 그리고는 영자가 광수에게 너무 급하다고 한 것에 대해 자기 생각을 얘기해도 되겠냐고 묻고는 영자가 괜찮다고 하자 갑자기 자기가 작년에 만났던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타이밍에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들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방송을 보다가 여기서 살짝 급발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찐 따라서 그래 하면서 이 한마디로 상황을 넘기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까보다 더 급발진을 해서 아,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좀 말라고. 모쏠이니 찐따니 눈치가 없니 하면서 광수의 이기심에 면죄부 좀 주지 말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는데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영자와 광수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광수가 못소리고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평가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방송을 보고 속이 너무 후련했습니다. 이번 주 방송은 광수의 이기적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 방송이었고 덕분에 이제 광수가 못소리여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편들어줄 사람은 더 이상 없을 테니까요. 광수가 저 타이밍에 뜬금없이 자기가 작년에 만났던 여자들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은 나름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자가 저 이야기를 덥석 물어서 왜 그 여자들이 하나같이 광수와 썸을 타다가 사귀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못 사귀겠다고 했겠느냐고 광수 네가 부담스럽게 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며 영자가 광수를 공격하는 바람에 그 의도가 희석돼서 그렇지 광수가 애초에 저 얘기를 꺼낸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자기는 작년에 2명의 여성과 사귀었지만 다 실패를 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져서 영자 너에게도 그런 것이니 자기의 성급함을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던 것이었죠. 저는 저렇게 분명한 의도나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눈치가 없는 사람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자와 데이트할 때 보니까 광수 눈치 엄청 빠르던데요. 영자가 사진 찍을 때 굳이 자기 폰으로 찍었던 이유도 명확히 알고 있고 영자가 오늘 광수 안 만나고 싶다고 인터뷰했다고 하자 먹던 거 얹혀서 사례가 들리기도 했죠. 거기다 광수가 영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척 자기 같았으면 오늘 데이트 안 가겠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영자가 그래도 용기 내서 선택해줬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지라고 하자 바로 예의로 만나는 거야? 막 이런다 하면서 받아칠 정도로 아주 센스가 넘치던데요. 이런 걸 보면 결국 광수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이 앞서서 상대의 의사를 이해하지 못한 척, 못 들은 척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나마도 영자 앞에서는 영자 마음에 들고 싶으니까 의견이 달라도 허허실실 웃어가면서 눈치 없는 척을 하는 거지만 자기가 마음에 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광수가 어떻게 하는지 결국 이번 주 방송을 통해 드러났죠.
광수는 숙소에서 틈만 나면 남출들을 붙잡고 영자에 대한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도 우선 만만한 영철, 상철부터 붙잡고 말이죠. 지금은 영자와 잘 안 되니까 하소연이지. 영자랑 잘 되고 있었을 때는 자랑을 하느라고 남출들의 시간을 뺏었겠죠. 그렇게 3회차 하소연까지 한 광수는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차서 결국 사람들이 제대로 모였을 때 4번째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기심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광수의 끝도 없는 하소연에 출연자들은 슬슬 지루함을 느낍니다. 같은 얘기를 4번째 듣고 있는 영철은 아예 졸고 있죠. 광수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영숙은 광수 얘기가 너무 길어지자 형식적인 응대를 하면서 어떻게든 옆에 앉아있는 영수와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자 이런 영숙이 못마땅했던 광수는 말을 멈추더니 아예 팔짱을 끼고 영숙을 빤히 쳐다보죠. 이에 무안해진 영숙이 나도 오늘 영수님이랑 얘기를 못해서 그러니 봐달라는 식으로 애교를 부리고 영수가 듣고 있다면서 요점만 얘기해달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자 광수는 다시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얘기가 길어지자 영숙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영수에게 슬쩍 말을 거는데요. 그러자 광수는 영자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를 무려 4번이나 크레센도로 반복합니다. 자기 얘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이에 당황한 영숙이 형식적으로 네네네 하면서 열심히 듣는 척을 하자 광수는 순간적으로 영숙을 쏘아보면서 하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이때 광수의 이 집요한 이기심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자기 사랑만 중요하냐고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각각의 고충이 있고 그로 인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왜 자기 고충을 들어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야 하냐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배려심이라고는 일도 없는 모습. 저는 그게 광수의 민낯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광수의 하소연을 듣느라 광제로 붙잡혀 있는 저 자리에 왜 하필이면 영식이 없는 걸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만일 영식이 있었다면 광수에게 팩폭을 날리며 저 자리에 있는 모두를 한 방에 구해줬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수는 왜 이렇게 출연자들에게 집요하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광수가 출연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소연이란 억울하거나 잘못된 일, 혹은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하소연이죠. 광수는 지금 끊임없는 하소연을 통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수가 출연자들에게 하소연을 할 때 하는 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있었던 사실들만 얘기하면서 평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거 장작도 아닌데 라든가 사실 나한테 그 정도는 무리도 아닌데 5박 6일밖에 없는데 달려야지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게 곳곳에서 보이죠. 이렇게 광수는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억울하고 딱한 사정이 됐으니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다른 출연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문득 광수의 첫사랑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광수는 동창회에서 제외한 첫사랑에게 친구들이 나서서 광수가 너 때문에 재수한 거 알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 얘기가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광수가 그때도 친구들을 얼마나 닥달했으면 친구들이 대신 그 얘기를 전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첫사랑에게 전달된 게 처음도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광수는 첫사랑에게 고백을 할 때도 저 얘기를 하면서 고백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광수가 부담스러웠던 첫사랑은 거절을 했겠죠. 그랬는데도 광수가 포기를 못하고 동창회를 기회 삼아 친구들을 포섭해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 첫사랑인 그 친구는 어떻게든 끝까지 모른 척을 한 거라고 보이네요. 만일 정말 그런 거라면 광수는 이런 쪽으로는 10몇 년이란 시간이 흐르도록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도 없고 전혀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무조건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광수가 정말로 그런 경우라면 광수는 그야말로 합리화의 최종 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몰입 한 줄평. 옥수나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말했지. 혹시 그거 광수 보고 얘기한 거니? 그리고 영자야, 너 광수랑 끝내고 싶은 게 진심이면 태도를 더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더라. 네가 울면서 모르겠도 하면서 다시 혀짧은 소리 하니까 광수가 순간적으로 너무 좋아서 그거 티날까 봐 손으로 얼굴 가리면서 표정 관리까지 하던데 광수랑 다시 잘해볼 거 아니라면 그 혀짧은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